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선중학교에서 왔고요. 현재 중학교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다운입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를 하고 있어서 사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시부터 연수가 진행된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 1시부터 이렇게 앉아 있으신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연수가 사실 저는 이 연수에서 거점학교를 사실 담당한 적은 없었고요. 저는 중등 영재 담임 및 강사를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서부 장학사님께서 거점학교 연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몇 분 안 계셔서 그냥 제가 수락을 했는데 어쩌다가 그게 이어져서 올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궁금증을 해소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는 질문 받으면서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대답해 드릴 테니까 조금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거점 학교 이 영재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 그래도 반반이네요. 사실 1년 정도를 해보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 루틴을 아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 인수인계가 잘 됐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사실 이게 인수인계 잘 없이 뭐 전임자분이 딴 데 가시거나 하셔서 이해를 조금 잘 못하시거나 감을 아예 못 잡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금 이 올 한 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세부적인 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재 교육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총 4분이 이렇게 엮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래서 거점학교와 관리교사는 사실 한 팀이라 보시면 되고 해당 담임이랑 강사 선생님이 한 팀,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이렇게 3팀, 총 3팀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해서 사실 제가 1시간 동안 드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 3명이 3팀이 의사소통이 사실 잘 되면 한 해가 좀 마무리가 잘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 못한 채로 왜 그렇게 하지? 라고 되는 순간부터 약간 조금 삐걱거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받으시고 혹은 처음 개강을 하시고 이 세 팀이 의사소통이 잘 되면 사실 첫 시작이 아주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실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실 파일은 작년 파일이거든요. 아직 올해 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안 와서 제가 작년 파일에서 따온 건데 일단 예산 교부가 이제 각 해당 담임 선생님들에게 안내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거점 학교로도 내려가서 예산을 지금 세부적으로 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장에 나오겠지만 1,700, 1,500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나눠서 예산이 교부가 되고 운영계획서 같은 경우는 현재 담임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다 하셔가지고 장학청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명단이랑 수정할 거 수정하셔서 운영계획서가 마무리된 지역청도 있을 거고 아마 서부는 다음 주에 배부가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빨리 한 지역청 같은 경우는 3월 19일에 개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서부 같은 경우는 4월 2일에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학식이랑 오리엔테이션이 사실 시작이 되면 큰 작업은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업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뭐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거는 담임 선생님이랑 논의를 하시면 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총 시작을 먼저 하셨다면 큰 산은 한번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다행히 입학식을 거창하게 하지 않고 그냥 해당 교과에서 담임 선생님이 필요하신 분들은 줌을 켜서 학부모님 같이 보실 거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서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다 같은 학년이 모여서 학부모님까지 초대해서 저희가 입학식하고 수료식에서 막 상장 주고 영상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간소화가 되면서 조금 일 처리가 간단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시작이 3월 달에 되면 중간에 막 수업을 쭉 하다가 공개 수업이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 9월쯤에는 한번 영재 선발을 하는
이제 교육청에서 아마 진행을 하실 거고, 사실 저희 관리교사 입장에서는 계획서 짜서 예산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선생님이랑 사용만 깔끔하게 잘 하시고, 수업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필요한 지원들이 요청이 있었을 때 준비만 해주면 되는 입장이라서 첫 시작을 잘 하시면 간단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뒷부분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랑 장하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거라 저희는 지원해주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관리교사 선생님, 거점학교 입장에서 새로 생긴 업무가 방역이에요, 방역. 이것 때문에 저는 현재 서부 발명이어서 계정초등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저희 계정초등학교에서는 관리교사 선생님이 조금 유도리 있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도 담임 선생님이나 관리교사 선생님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았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이 방역 때문에 엄청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서로 사실 이 코로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매뉴얼이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방역을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니까 서로 입장이 약간 이걸 왜 우리가 하지? 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 날 학교를 오다 보니까 토요일 학생들이 들어올 때 열 체크를 관리교사가 해야 되느냐 담임이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관리교사가 하게 되면은, 혹은 그 토요일에 오시는 보조지원 선생님께서 하시게 되면 그만큼 더 일찍 나와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고 혼자서 그 많은 인원을 담당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습니다. 결국은 관리교사 선생님 계시는 거점학교와 오시는 담임선생님과 협의가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협의가 돼야 그 이후 작업이 조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조금 양보하면 낫는 문제인데, 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수업을 운영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나중에 구멍이 생겼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업 이후에 닦아주는 방역은 이제 청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초반에 열재는 문제 혹은 초반에 학생들 방역 문제 같은 경우는 미리 담임 선생님이랑 학교랑 협의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시게 되면 또 얼굴을 봤을 때야 또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나쳤을 때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가시면 1년의 방역 문제가 조금 더 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협의를 해서 누가 할 건지 혹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거를 정해놓으시면 1년이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재 업무에 있어서 관리교사 선생님과 거점학교 부장님들이 하실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예산 부분을 담임 선생님과 강사 선생님이 필요한 걸 주셨을 때 그 품위를 이 관리교사 선생님과 거점학교에서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예산을 올릴 때 뭔가 소통이 또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중학교에 있지만 학교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시스템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만 올려도 결제해 주시고 주문 바로 해서 쓸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만 사주는 방식이어서, 근데 또 수업을 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다 보니까 막 그 과정에서 막 준비가 됐니 안 됐니, 혹은 준비물을 샀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 학교에 보관할 곳이 없으니 알아서 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실 때 담임선생님과 강사선생님이 예산을 쓰실 건데, 이 예산을 쓸 때 정확한 기한이나 거점 학교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언제 받아서 이걸 어디 보관해서 혹은 보관이 안 되니 이때 주문을 하라, 이런 식으로 미리 그냥 깔끔하게 정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담임선생님이랑 강사선생님이랑 협의해서 자기 수업이니까 그 부분은 담임선생님이랑 강사선생님이 시간 맞춰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한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한번 공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담임선생님과 수학 강사 선생님도 이해가 되실 거고 그걸 맞춰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4월까지, 그러니까 4월분 수업을 이미 받으셨거든요. 4월분 수업을 이미 받았고, 남부 같은 경우는 5월까지를 미리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사생과 담임생에게 정확하게 공지가 돼야 수업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는 준비물을 이때 사서, 그러니까 매달 살 거다 혹은 2달에 한 번씩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셔서 알려주시면 조금 준비하시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부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저는 발명이어가지고 발명 같은 경우는 1, 2학년이 1,700만 원, 중3이 1,500만 원. 그래서 나머지 분야들은 각각 다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쓰시는 강사 선생님과 담임선생님도 있지만 사실 관리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받아야 될 수당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서가 완료가 돼서 아마 거점 학교로도 간 걸로 아는데 예산 부분은 미리 틀린 거 있으시면 미리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구멍 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특히 인력 수당이 조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교사 수당, 그리고 거점 학교에 나가는 관리자 수당, 그리고 보조 인력이 있는 학교는 보조 인력 수당을 미리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구멍 나는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정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수당을 조금 줄이시고 보조 강사 선생님한테 조금 넘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조금 그게 오버는 안 되지만 안에서 조율은 가능한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선생님들과 행정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 관리교사 선생님들과 보조 인력 분이 필요하시면 약간 넘겨주시는 식도 괜찮으니까 거점 학교에서 챙길 수 있으신 인력 부분을 미리 챙겨 놓으시면 나중에 감정 상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 자료에는 안 나와져 있는데 그 교재에 45페이지, 46페이지를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올리시는 수당에 대한 기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시험 관련 수당도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쪽 보시면 그러니까 수업 수당이랑 시험 수당 등등 수당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담임선생님과 강사선생님이 올려주시면 다행인데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기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원청에서 나간 영재교육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수당이 맞지 않니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거점 학교 관리 수당은 대부분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원청마다 속하는 거점 학교 관리교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같이 커뮤니티 하시면 조금 더 다른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영재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표는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1년을 진행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담임선생님들은 지금 이런 걸 하시니까 이쯤에 이 업무를 하시겠네라 생각해 주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또 집중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집중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하는 영역도 있고 하지 않는 영역도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같은 영역이라면 집중기를 조금 맞춰서 해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집중기 1이 다 너무 달라버리면 반력 인력이 결국 또 그날 나와서 또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력 인력의 수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각 수업의 일자를 조금 맞춰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시면 아마 맞춰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통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집중기까지 끝내고 한 10월쯤 되면 이제 영재 업무를 마무리를 하시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하시고 나서 이제 수료 학생에 대한 심의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료 심의 자료 제출을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출석부거든요. 그 강사생들은 매주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석부를 작성할 때 그냥 담임쌤한테 말을 하거나 담임쌤 혼자 기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수료 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작년에 저희는 담임쌤 혼자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그 자료를 뒤엎어가지고 해당 강사 선생님들의 사인을 다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석부를 미리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셔서
학교에 두겠다. 종이 출석부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이 출석부를 학교에 비치하셔서 해당 수업하시는 강 선생님들이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 출석부 부분을 담임선생님들이 놓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아마 추후에 다시 이걸 수정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랑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수료 문제가 마지막 업무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미리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리교사 선생님들도 영재의 업무가 1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담임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강 선생님들 마찬가지고요. 강 선생님들 축구체스 하시고 이 문제가 또 관리교사 선생님들과 거쳐밖에 문제가 생겼던 게 수업이 끝나면 사실 뒷청소는 누가 해야 되는가가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업한 사람이 해야지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본적으로 거점 학교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생기는 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후 뒷정리도 그냥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라주시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가 없으면 그 누구도 자기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뒷정리까지 하시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 뒷정리는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따라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분리수거를 다 하고 가거든요. 그 실에 놓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가요. 근데 저희가 처음 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 4년을 했으니까 분리수거장이 어딘지는 알지만 잠깐 1년에 한 2번 오시는 강사 선생님은 아예 분리수거장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몰라서 놓고 간 건데 이제 거점 학교에서는 수업 끝나면 청소하기로 해놓고 왜 안 가져갔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대를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시면 담임 선생님이 분명 전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뒷정리 부분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고 뭔가 매끄럽게 흘러가려면 담임 선생님들과 그런 부분을 정해놓으시면 가장 편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뒷정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어디 갖다 놓으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셔도 직접 치우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사실 관리교사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관리교사 선생님들을 같이 협조해서 서로가 도와가서 하면 아마 영재 1년의 업무가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끼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민원이 사실 담임선생님께 안 와요. 처음으로 가거나 혹은 거점 학교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 민원을 또 다시 전달하기 뭔가 민망하시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저희에 대한 민원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 및 학부모 같은 민원이 들어오시면 담임 선생님께 그냥 바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야 똑같은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민원은 그거였어요. 교육과정 일정이 계속 바뀌었어요.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어서 강사선생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강사선생님이 일이 생기시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막 일자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 학교랑 소통이 돼서 사실 장소 있고 시간 있으니까 되겠지 했는데 이제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그게 인지가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되고 학부모님이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경우가 있는데 교육과정 일정은 최대한 안 바꾸시면 좋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시면 좋은데 뭔가 담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일정을 좀 바꿀게요. 저희가 이번 주에 수업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라고 거점 학교 얘기가 들어오면 학부모님께 고지가 됐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괜히 또 이 거점 학교에서 민원 전화까지 받으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조금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바뀌면 방역 인력 문제도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점 학교에서는 최대한 교육과정 일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담임선생님이나 강사선생님의 실수시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 업무가 바뀌고 장학사님 경우도 지금 3번째 바뀌었거든요. 제가 4년 하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막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또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은 똑같이 3년을 수업 들으시니까 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서로가 세 팀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점학교랑 관리교 선생님, 담임 및 강선생님, 학생 및 학부모 세 팀이 소통이 잘 되면 사실 모든 건 감정이다 보니까 깔끔하게 올 한 해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첫 시작을 하고 나면 이제 12월에 한 번 더 일이 있거든요. 이제 영재 업무를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수료 학생을 챙겨야 되고 중도 포기 학생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를 누가 했는지 그런 거 파악을 하신 다음에 GED라는 걸 작성하실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이. 근데 놓치시는 담임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GED 안내를 항상 관리교사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저희는 관리교사 선생님께서 왜냐면 GED 시스템을 관리교사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 코드나 반 배정이나 이런 GED 부분을 선작업을 먼저 해주시면 저희가 학생들을 집어넣어서 입력을, 그러니까 생기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 생기부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GED 작성을 할 때 한번 관리교사 선생님들께서 이 GED 시스템에서 학생들이 올바르게 입력이 됐고 가입이 됐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그 뒷작업 쓰시는 거는 담임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GED 작업을 하실 때는 관리교사 선생님께서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리교사 학교에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쓰다 보면 남는 예산이 또 있거든요. 또 학교에서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데 계정초등학교에서 얼마 정도 남겨달라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제 학교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저희가 썼던 소모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해야 돼서 챙기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담임쌤이 다 써버리면 또 학교 입장에서는 또 곤란할 때가 있어서 마지막 한 11월, 10월쯤에는 남는 예산을 한번 정리 미리 해놓으시면 마지막 또 저희가 영원을 거의 맞추지 않습니까? 영원을 맞추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이 담임생들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저희가 얼마 남았는지를 몰라요. 이 예산은 교점학교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담임생들에게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달마다 알려주세요. 지금 얼마 썼고 얼마 남았고 이걸 알려주시는데 달마다 하시기 힘드시면 1학기 끝나고 한번 알려주시고 집중기 끝나고 한번 알려주시고 마지막 한 11월쯤에 한번 알려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리까지만 되면 이제 1년의 영재 업무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PPT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운영하시면서 뭔가 감이 안 오시겠다 하시는 부분들 혹은 담임생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이런 의문증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부족한 내용이었고 이 궁금증을 다 채워드리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잘 1시간 동안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조금 더 맡은 업무가 좀 더 원활하게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조당 선생님, 답변 격수한 거